서양의 군사기술과 과학기술에 놀란 청나라는 국력을 강화하는 자강운동에 나선다. 중국 360주기 제1기의 봄이다. 반더빌트대에서 감리교 신학학위를 받은 송가수는 1886년 기독교 선교를 위해 상하이로 파견된다. 교회 일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1892년 성경을 매개로 한 출판사를 세운다.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설교를 그만둔 송가수는 상하이의 비밀혁명 조직 홍방에 입문한다. 홍방은 1760년 폭건성에서 결성된 반청복명의 결사체, 천지회와 관련이 깊은 홍문삼합회를 가리킨다. 땅이 높은 언덕까지 흔들리나 한 줄기 시내와 천개의 산은 예부터 수여하네. 문은 큰 바다를 향해 있고 새 강물이 합치니 만년 동안 흐리라. 청일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이 실패하자 광서제는 서태후를 견제하며 하층 관료들과 정치개혁으로 부국강병 시도에 나선다. 무술변법의 의도를 간파한 서태후는 보수파와 연대해 광서제를 연금시키고 변법 조치들을 폐기한다. 송가수는 1894년 상하이의 감리교 교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던 중 삼합회의 일원인 손문을 만난다. 중국의 변화를 공유한 송가수는 손문의 가장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된다. 혁명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여긴 손문은 1895년 10월 광저우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하지만 밀고로 무산된다. 신분을 감추고 상하이에 머문 송가수는 손문의 해외 망명 생활을 지원한다. 의화단 운동으로 청나라가 혼란에 휩싸이자 조국으로 돌아온 손문은 2차 무장봉기를 준비하지만 사전에 발각된다. 외세배척을 명분으로 규합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서구열강은 중국 분할을 우려해 서태후 체제를 보존시킨다. 홍콩 출신의 여성 감독 장완정은 영화의 첫 장면에 자막을 드러낸다. 나에게는 딸이 있다. 한 명은 돈을 사랑했고 한 명은 권력을 사랑했으며 한 명은 조국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 송가수의 첫 딸 송혜령이고 권력을 사랑한 이는 막내 송미령, 중국을 사랑한 사람은 송경령이다. 영화는 1981년 눈 내리는 밤 베이징에서 죽음을 앞둔 송경령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송가수는 세 자매를 모두 웨슬리언 대학에서 유학시킨다. 서태후가 북경에서 산해강까지 외국 군대의 주둔권을 인정하자 청나라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종말을 고한다.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수립한 손문은 안정적 지배를 위해 북양군의 군권 지배자 위안스카이에게 권력을 넘긴다. 송가수는 실권을 잃은 손문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해 도쿄에 머문다. 송혜령이 1914년 부유한 은행가 공상회와 결혼하자 송경령은 언니를 대신해 손문의 비서일을 맡는다. 가족이 상하이로 다시 이주하지만 손문을 연모한 송경령은 한밤중에 배를 타고 도쿄로 달려간다. 1915년 26살이나 많은 기혼자 손문과 결혼하자 송가수는 손문과의 인연을 끊는다. 시대를 역행하여 독재 체제를 굳히려 한 위안스카이의 사망으로 1916년 군벌할 거가 시작된다. 중국은 360주기 제2기의 봄과 여름을 지난다. 일본 망명에서 돌아온 손문은 부친 송가수의 사망 후 집안일을 총괄한 송혜령의 경제적 지원 속에 1924년 황포 군사학교를 세우고 장개석을 교장으로 추천한다. 손문은 제1차 국공합작을 실현시킨 뒤 간염 악화로 1925년 쓰러진다. 장개석은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1926년부터 1928년까지 북벌을 지휘하여 난징의 국민당 정부를 이끈다. 장개석이 손문의 유지와 달리 노선을 바꿔 공산당의 적대적 입장을 취하여 내전으로 몰아넣자 송경령은 장개석과 거리를 둔다. 모친과 언니 송경령의 반대 속에 송미령은 언니 송혜령의 실리적 판단으로 1927년 기혼자 장개석과 결혼한다. 송경령은 언니 송혜령 동생 송미령과 정치 노선을 달리하며 장개석과 부딪힌다.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부위를 꼭두각시 황제의 안처 만주를 중국에서 떼어낸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지만 장개석은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내부의 적 홍군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홍군의 거점이 타격을 받자 모택동은 2만 5천 리의 대장정으로 국민당군의 집요한 추격을 뿌리친다. 모택동이 준위회의에서 정치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장학량은 1936년 서안사변을 일으킨다. 장학량이 장개석을 구금하자 송미령은 대담하게 서안으로 가 장개석의 석방을 조건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중지한다. 모택동은 장개석과 일시적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지만 제2차 국공합작을 파기하고 전략적 공격과 대치의 지구전으로 국민당군을 괴멸시킨다. 제2차 중일전쟁이 끝난 후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한다. 중국 본토의 지배권을 잃은 국민당은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를 세운다.
1966년 중국이 내분 사태에 휩싸이며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자 홍콩의 좌파들은 시위를 격화시킨다. 강청은 문예평론가 요문원에게 신편 역사극 해석학안을 평함을 쓰도록 사주해 유소기와 등소평을 부르주아지 계급 투쟁의 중심으로 규정한다. 홍콩의 시위가 진압되자 주변인으로 홍콩인들은 중원에 대한 상실감에 빠져든다. 1996년 12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자 베이징에서 촬영을 끝낸 장완정 감독은 199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송가 황조를 내놓는다. 송씨 집안 세 자매의 삶이 중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만 편향된 각본을 드러내 장계석과 송미령의 비중을 낮춘다. 장완정 감독은 송경령의 상징을 중국이라는 알레고리에 담아 중원 대륙의 정체성을 갈구한다. 중원의 시공간은 홍콩인들에게 영원한 화양연화이다.